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장 존재와 실존 부분의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과 실존의 실제적 복합의 의미라는 소제목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본질과 실존의 관계가 복합적 관계이기도 하고 구분의 관계이기도 한데요. 본질과 실존의 구분을 이성적 구분이라고 한 것은 수아레즈였고요. 양상적 구분이라고 한 건 스코투스였고요. 실제적 구분이라고 한 것은 토마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토마스가 본질과 실존의 실제적 구분 내지 실제적 복합이라는 말로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원문 속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제적 복합에 관해 말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는 단순히 그것들이 실제 속에서 다르다, 구분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리고 다른 비슷한 표현들이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은 그의 입장이 본질과 실존의 실제적 구별 혹은 실제적 복합과 같은 명명들에 의해 오늘날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인의 의도와 다른 의미로 그 용어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식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각각의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개별자는 본질로부터 구별되는 하나의 사물을 이라는 것이다. 실존하는 개별자는 본질로부터 구별되는 하나의 사물이다. 이미 실존하고 있는 개별자는 그 자신의 본질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이네요. 이러한 논제는 고전적인 보편자 문제에 대한 적절하게 토미즘적인 답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물음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어떻게 종의 본질이 그 자체에 있어서는 하나이면서 다수의 개체들, 개별자들 속에서는 다수일 수 있는가? 그리고 철학자들은 그 대답을 위해 헛되게 종의 본질을 살펴보았다. 종의 본질을 살펴서 보편자가 개체 속에서는 다수지만 그 자체에 있어서는 하나이다라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답변 속에서 새로운 것은 그가 실존의 계열 속에서 그 대답을 찾는다는 것이다. 본질의 계열이 아니라 실존의 계열 속에서 보편자 문제에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개별적 존재들은 그것들 자신의 실존함 때문에 존재들이다. 그렇죠? 개별적 존재들은 실존함 때문에 존재들이다. 네. 달리 말해 그것들은 그것들 자신에 있다 때문에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 점은 그것의 무엇임이 모두에게 있어서 같은 것인 그런 하나의 종 내부에서 왜 각각의 존재가 하나의 구별된 개별성인지의 이유이다. 각각의 존재는 첫째로 같은 종에 속하는 어떤 다른 존재와도 구별된다. 그렇겠네요. 종 내부에 진료가 개별화의 원리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것은 그 자신의 무엇임과도 구별되는데, 그 자신의 종과도 구별되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의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속하는 반면에 그 자신의 무엇임은 같은 종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형상으로서의 종으로서의 형상은 그 형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같은 것이다. 그러니 형상과 개체는 서로 구분된다. 그래서 복합은 그 복합의 결과가 하나의 사물이기 때문에 실제적이다. 아하, 왜 실제적 복합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느냐 했더니
복합의 결과가 하나의 사물, 레스이기 때문에 real composition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구별도 역시 실제적인데, 왜냐하면 사물의 실존함의 현실은 그 사물을 하나의 단순한 무엇임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존재이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존함의 현실이 사물을 실제적인 존재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존과 무엇임, 즉 본질 사이에 실제적 구분이 있다. 복합으로 실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합은 실제적이다. 실존은 사물을 실제적이게 하기 때문에 구별도 실제적 구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실제적 복합이나 구별이 그 원문 속에서 의미하는 듯한 것은 하나의 존속하는 존재가 그 자신의 있다를 그것의 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존적 현실성이 실체 자체 속에서 실체를 그런 한 사물이게끔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실체를 그런 한 사물이게끔 한다. 그것은 형상이죠. 그리고 하나의 존속하는 존재가 그 자신의 있다를 그것의 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존적 현실성, 실존적 현실성은 실존이죠. 실존은 존재를 있다, 있게끔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실존은 어떤 것을 있게끔 하는 것이고, 형상은 실체를 그런 한 삶을 이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도록 하는 것과 있게끔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능이죠. 실존의 기능은 있게 하는 것이고 본질의 기능은 이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니 실존과 본질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본질을 하나의 존재이게끔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질 자체는 그것이 있기 위해서 있다를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본질이 그 자신의 실존의 현실을 갖고 있는 동안에도 본질은 실존과 구별된 것으로 남는다. 실존 덕분에 본질이 자기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실존하는 본질 속에서도 실존과 본질은 구별된다고, 개념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이겠죠.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반박가들이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말하듯이, 만약 실체의 본질이 현실적 실존을 이미 수용하지 않았다면 그 본질은 그 자신의 실존과 구별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본질은 무일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문장인데도 의미는 복잡하네요. 본질이 실존을 이미 수용하지 않았다면 그럼 본질은 실존하지 않는 본질이네요. 그러면 실존하지 않은 본질은 무일 테고요. 그 다음 무와 실존과 구별될 수 없겠네요. 실존이 무와 구별된다? 개념상 구분을 되는데 실존은 무가 아니니까 실존과 무가 구별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한 nothing이 애매한데요. nothing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본질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과 실존을 구분한다는 게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이 반박가들의 의미를 짐작해 보면 이렇습니다. 본질이 실존을 이미 수용하지 않았다면 본질은 무이고 무인 본질은 실존과 구별될 수 없다. 이게 한쪽의 이야기고요. 거기에 연속되는 이야기는 본질이 실존을 이미 수용했다 하면 본질은 실존하는 본질이므로 실존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박가들의 의견은 본질과 실존 사이의 실제적 구별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구별되지 않는다. 왜? 이미 수용했다면 본질은 실존하는 본질인데 거기서 어떤 구별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이 바로 자신의 실존함의 현실의 덕분에 그 자신의 실존과 참으로 다르다는 것은 참인데, 왜냐하면 사실상 본질의 실존함의 현실은 본질로 하여금 하나의 형상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본질로 하여금 현실적 존재를 그런 하나의 존재이게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본질을 본질이게끔 해주는 게 실존이니까 실존하는 본질 속에서도 실존은 본질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토미즘의 이러한 기본적인 논제에 관한 반박가들의 공통적 실수는 능동적 인과성과 형상적 인과성의 호혜적 성격을 똑같이 공통적으로 간과하는 데서 항상 기인한다. 호혜적 성격, 서로가 서로를 잇게끔 해주는 성격이 상호 은혜적 성격이었어요. 현실적 실존은 그때의 본질에 대한 능동인이며 이 능동인에 의해서 본질은 급변해서 하나의 현실적 실존을 그런 한 실존이게끔 해주는 형상인이다. 본질은 실존에 대해 형상인이고요. 실존은 본질에 대해 능동인이고 서로 있거나 이게끔 해주는 점에서 서로 원인이 되고 있어요. 본질과 실존은 환원 불가능하게 구별되는 양상들의 인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들은 환원 불가능하게 구별되지만 그러나 그것들의 구별의 진실성은 그것들의 복합을 전제하고 그 사물의 현실적 실제를 전제한다. 구별은 이미 현실적 실제를 전제한다. 사물의 현실적 실제를 전제한다. 사물의 현실적 실제 속에서의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실존을 아직 받지 않은 본질은 무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사물의 현실적 실제를 전제함 속에서 말해지는 본질은 실존하는 본질이죠. 무일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논지에는 광범위한 귀결도를 수반한다. 왜냐하면 비록 그것 둘의 구별이 토마스에 의해서 유한한 존재들을 신과 구별짓는 수단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일단 그것이 정립되면 그것은 단번에 문제 전체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즉 유한한 존재들과 신을 구별하는 수단으로서도 실존과 본질의 구별이 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각각의 존재 속에서 본질과 실존 간에 구별이 있다면 그때는 어떠한 존재라도 자신을 하나의 존재이게끔 하는 복합의 덕분에 신과 구별된다. 신은 단순한데 유한한 존재들은 복합적이라는 것이네요. 예컨대 천사들 같은 순수하게 정신적인 실체들 속에도 적어도 하나의 복합, 곧 자신의 본질과 자신의 실존함의 현실의 복합이 있다.
실존함이 현실 같은 말이죠. 실존함이 현실인데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 형상도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상의 현실이라는 말이 성립해요. 그래서 형상의 현실과 구별하기 위해서 실존함의 현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컨대 사람들 같은 신체적인 실체들 속에서 다수의 복합이 있는데 곧 실체를 구성하는 형상과 진리의 복합이 있고 형상과 진리의 복합이 실체 또는 본성이라고 말해줘요. 이렇게 구성된 실체와 이것의 실존함의 현실과의 복합이 있다. 두 차례의 복합이 있는 것이네요. 그것으로 인해 실체가 실존하는 그런 현실은, 즉 실존은 실체의 진료도 실체의 형상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현실은 실체에 의해서 이 실체의 형상을 통해서 수용된다. 형상을 통해서 실존이 수용되네요. 왜냐하면 형상이 없다면 실존이 머물 곳이 없기 때문이네요. 복합에 상이한 두 계열이 있습니다. 복합의 이러한 두 계열의 각각의 본성들을 더 자세히 탐구해보자. 이들은 모두 잠재와 현실의 복합이다. 공통적으로 잠재와 현실의 복합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한편으로 형상과 진리의 관계는 현실과 잠재의 관계와 같다. 현실, 액트, 잠재, 포텐시. 잠재는 잠재력, 잠재성, 가능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잠재적 세력이라는 말의 준말로 잠재라고 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있다와 실체의 관계는 현실과 잠재의 관계와 같다. 형상과 진리의 관계도 현실과 잠재의 관계이고 있다와 실체의 관계도 현실과 잠재의 관계라네요. 형상은 현실이고 진료는 형상애로의 잠재예요. 진료는 형상이 되려는 가능성이 있어요. 형상애로 향하는 잠재 능력이 있고요. 있다와 실체의 관계에서도 있다가 현실이고 실체가 잠재인데요. 그러면 실체는 있다애로의 잠재예요. 있다애로 향하는 있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있다애로 향하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료와 형상의 복합은 실체와 실존의 복합과 같은 본성을 갖지는 않는데 첫 번째 복합은 두 번째 복합과 같은 본성이 아닌데 비록 이들 모두가 잠재와 현실의 복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하다. 왜 그럴까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애용하는 사례로 되돌아가 보면 공기의 투명성이 왜 공기가 빛을 내고 왜 공기에 빛이 있게 되는지의 원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형상은 실존의 원인이다. 비유하자면 공기의 투명성은 공기 속의 빛의 원인이다. 빛이 되기 위해서 to get light 이렇게 써서요. 여러 번 반복해 읽어봐도 여기서 get라는 말은 become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왜 곧이어 get이라는 동사를 취했는지는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이것, 빛이 태양은 물론 공기의 투명성도 역시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것, 즉 현실적 존재는 있다는 것은 물론 실제성도 취한다. 간단히 말해 형상은 형상의 실존함의 현실을 수용하는 실체의 형상이라는 한도에서 현실적 실존의 원인이다. 형상이 실존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만큼 형상의 실존함의 현실을 수용하는 실체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즉 형상이 실체의 형상이고 이 실체의 형상이
현실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아닌가요? 여기서 수용하는 실체와 직접 관련되어 있겠네요. 예, 실체 속에서 형상을 통해 실존을 수용해요. 그것을 어떤 전치사를 통해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맥락에선 간략히 형상의 실존함의 현실을 수용하는 실체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형상이 실체의 형상이고 실체 속에서 형상을 통해 실존이 수용된다는 점에서 형상은 실존의 원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매우 자주 말하듯이 왜 있다가 형상을 뒤따르는지의 이유이다. 뒤따르는 이유는 사실상 아무런 형상도 없는 곳에서는 있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아, 그렇군요. 아무런 형상도 없는 곳에는 있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실존이 부여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실존은 형상을 뒤따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지만 역시 참인 것은 어떤 존재라도 1차적으로는 그것의 1차적 구성 요소들 중에 하나인 그것의 실존함의 현실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이 실존의 원인이라고 해도 모든 존재는 1차적으로 실존함의 현실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만약 형상의 어떤 존재를 그런 한 존재이게끔 하는 것이라면 즉 존재 방식, 실존 방식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면 있다는 그 존재를 하나의 존재이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단적인 실존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존이 실체의 형상 속에서 또 실체의 형상을 통하여 실체에 이른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실체의 형상 속에서 실체의 형상을 통하여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된 부분에 일부 수정이 있어야겠네요. 앞에서 실체 속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가요? 수정되어야 하나요? 실체 속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실체 형상 속에서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예, 전치사 사용하기가 쉽지 않네요. 형상들은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 실존을 수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에 대해 하나의 혁명에 못지않은 하나의 결단을 행하지 않고서는 실존을 실체의 형상에 의해 현실화된 하나의 실체 자체의 현실로서 정립할 수 없었다. 그는 바로 형상과 현실이라는 두 관념의 분리를 성취해야만 했다. 현실이 형상만이 현실이 아니고 실존도 현실이니까 두 개념을 분리시켜야 했다는 것이네요. 이 점이 그가 행한 바이고 존재의 학문에 대해 어떤 단일한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장 위대한 공헌으로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존재형이상학에 기여한 공로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본질과 현실을 구분해서 현실에는 본질의 현실만이 아니라 실존의 현실도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체적 형상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실체적인 1차적 현실들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비록 형상에 어떠한 형상도 없다고 할지라도 형상의 한 현실은 있다. 형상은 다른 하나의 현실인
실존애로의 잠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서의 현실일 뿐이다. 형상이 현실이지만 이 형상에 대한 현실로 실존이 있고, 바로 그 점은 형상이 실존애로의 잠재 속에, 실존을 향한 잠재성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있다를 수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상은 있다애로의 잠재 속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존속하는 형상들의 현실이다. 있다는 모든 현실들의 현실성이고, 그래서 그 점 왜 있다가 모든 완전성들의 완전성인지 이유이다. 있다는 모든 사물들의 현실성이고, 그래서 심지어 형상들 자체의 현실성이다. 토마스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있다가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각각의 창조된 존재는 이를테면 실존의 본성을 분유한다. 이것도 인용문인데요. 토마스로부터 인용문인데, 이것은 물론 있다가 스스로 하나의 본성임을, 즉 진료를 지닌 본질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본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더욱도 아니고, 오히려 성 안셀무스가 이미 말했듯이 신의 모든 각각의 존재가 이를테면 분유하는 그런 실존의 바로 그 본성임을 의미한다. 이 마지막 안셀무스의 표현도 역시 어렵기는 어렵죠. 실존의 본성, 실존의 바로 그 본성, the very nature of essence 했는데, 역시 of가 들어가 있으니까 of라는 전치사를 우리는 동격으로 와서 실존이라는 그 본성,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은 순수 현실인데요. 그 순수 현실이 자신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그 순수 현실이 자신의 본성인 신, 그를 분유한다는 의미에서 신이 존재가 분유하는 그런 실존의 바로 그 본성이다 라고 말해진 것이네요. 이어서 본질주의자의 실존관의 오류입니다. 토마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본질주의자들은 본질과 실존 사이의 호혜적 성격도 간과하고 있고, 실존이 형상에 대해 현실이라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형 이상학은 이것에 대한 반대자들이 그것의 본성에 관해 심지어 의심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하나의 근거 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말한 근거는 실존과 본질의 호혜적 관계를 염두에 두는 말로 보입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묻는 것은 만약 본질이 실존에서 분리되어서는 무라면 어떻게 본질이 실존과의 복합 속에 들어설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그렇게 정식화되었기 때문에 이 반론은 반박될 수가 없고, 그러나 질성의 관점에서 반론을 제시하면 실존은 이미 항상 사물의 실존이자 본질의 현실이기에 실존은 실제나 형상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그들이 전제로 내세운 거, 본질이 실존에서 분리된다, 이걸 전제로 삼았는데,
분리되어 있지 않다. 사물 속에서, 실체 속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은 하나의 전적으로 상이한 근거 위에 서 있다. 그는 있지 않는 하나의 본질을 사물이 아닌 하나의 실존과 복합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표현도 생각을 해봐야죠. 있지 않는 하나의 본질, 이 말은 본질은 항상 있는 본질이다 라는 말이고, 사물이 아닌 하나의 실존이라는 말은 실존은 항상 사물의 실존이라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복합은, 즉 본질과 실존의 복합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질성이 보는 토마스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리된 걸 복합시키는 것이 아닌 이유는 그의 반대자들이 그가 범한 잘못이라고 비난한 것, 그 실존을 하나의 본질로 간주하는 잘못을 그는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글쎄요, 반대자의 입장에서 실존을 하나의 본질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을 때 그 비판의 의미는 뭘까요? 그 반박가들은 실존도 개념화되거나 정의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고, 토마스는 실존을 개념화되거나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간단히 말해 본질에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실존은 하나의 완전히 공허한 논리적 형식으로 남고, 반박가들에 의하면 유일한 현실적 실존은 개별적인 지각 가능한 혹은 파악 가능한 실제 실존일 뿐이다. 이게 반박가들의 견해인데요. 다시 정리해서 본질주의자들의 견해는 본질에 대립된 실존은 유사 개념에 불과하고 현실적 실존은 지각 가능한 실제 실존일 뿐이므로 실존은 본질과 분리되지 않고 분리를 말하는 토미즘은 오류이다 라는 것인데요. 근데 질성이 보면 실존은 지각 가능한 혹은 파악 가능한 실제 실존일 뿐이다. 이 주장은 토마스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점은, 마지막 문장이요. 이 점은 항상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설이 되어 온 것을, 곧 지각 가능하거나 파악 가능한 사물들 외부에는, 곧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존재들 외부에는 사실상 어떠한 실존도 있지 않다는 교설을 오히려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버렸네요. 결국에 다른 면에서 이 점은 관건이 되는 바로 그 문제, 즉 비개념적 실존과 개념적 본질의 호혜적 상호관계에 대해서 완전한 맥목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논증의 전체가 실존에 대한 판명한 개념적 표상이 없는 곳에서는 실존과 본질 사이에 어떤 실제적 구별도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전제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론은 실존에 대한 판명한 개념적 표상이 없는 곳에서도 본질과 실존 사이의 실제적 구별을 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본질에 대한 실존의 특별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네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는 실존이 마음 안에서의 하나의 공허한 논리적 개념, 반박가들이 말하듯이 본질에 대립된 것으로서의 유사 개념이거나 사물 속에서의 신에 대한 하나의 관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는지 여부를 아는 일이다.
반박가들은 사물에서 또는 본질에서 분리된 실존을 유사 개념이다 라고 보고, 또 신의 경우에 있어서의 실존은 신에 대한 하나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하나의 형상이 아닌 현실로서의 형상의 한 현실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현실로서의 형상이 아닌 현실, 그것이 형상의 한 현실이 되는데, 그게 있다면 실존은, 그런 현실로서의 실존은 다른 어떤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 현실은 하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실은 그 자신과 구별되는 어떠한 본질도 갖지 않고, 그런 까닭에 그것은 분리된 채로 지각될 수도 없고 어떤 종류의 개념적 표상을 통해 심지어 파악될 수도 없다는 것이네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기서 그 현실은 자신과 구별되는 어떠한 본질도 갖지 않고, 애매하죠. 현실과 본질은 구별되기도 하고 복합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자신과 구별되는 본질을 갖지 않는다. 그럼 이 표현은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면, 그 뜻은 이미 그 자신과 복합되어 있는 본질만을 갖고, 그럼 복합 내부에서의 구별은 말해질 수 있는 거네요. 복합되지 않은 채로의 구별은 없고, 복합 내에서, 즉 사물 내에서 구별이 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현실은, 실존은 본질과 분리된 채로 지각될 수 없고 어떤 종류의 개념적 표상을 통해서 심지어 파악될 수도 없다. 실존은 개념화 대상이 아니고요. 실존은 판단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있다, 저것이 없다라는 이 실존 판단을 통해서 실존이 정립되어요. 그러나 개념적 표상은 본질에 대한 것이죠. 그 사물에서 사물의 본질을 개념화하거나 표상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는 추상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어요. 이 분리된 본질이 실존 판단을 통해서 실존과 다시 복합하게 되죠. 이 책상은 있다 할 때 책상이라는 본질과 있다라는 실존이 복합되는데, 이 책상이라고 할 때의 그 책상이라는 본질은 개념화를 통해서 또는 개념적 추상화를 통해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죠. 분리되었던 것이 실존 판단을 통해 실존과 다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들은 본질과 구별되는 실존은 없기에 본질과 분리된 채로는 실존이 지각될 수도 없고 표상을 통해 파악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개념으로서 있다는 사실상 하나의 유사 개념이지만, 그러나 있다는 바로 자신의 본질의 초월의 덕분에, 본질을 초월하는 성격 덕분에 표상에서 당연히 벗어날 것이다. 표상, representation은 마음에 대해 세운다는 것이, 마음 앞에 세운다는 것인데요. representation, 그러니까 presentation이라는 것은 많이 요새 사용되는 말인데, 현재적으로 있는 것을 마음속에 마음의 대상으로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을 representa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각과 대비되는 개념일 수 있겠네요. 지각은 현재적으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인데, 표상은 다시 마음속에서 마음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이니까 지각된 것에 대한 2차적인 심적인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표상에서 당연히 벗어날 것이다. 우리가 신은 단지 있다 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신은 보편적 존재이고, 즉 하나의 단순한 보편자로 간주된 존재이고, 이 보편자 덕분에 모든 각각의 사물은 자신의 형상을 통해 있다고 말한 그런 사람들의 오류 속에 빠져드는 것은 아니다. 정반대이다. 있다가 그 속에서 어떤 부가나 규정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수한 그런 유일한 사례는 역시 존재가 실존이 그 속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 즉 본질, 진료, 규정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그런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풀이하면 신은 본질에서 분리된 실존이지만 이 실존은 유사 개념도 아니고 보편자도 아니고 오히려 최고의 순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그렇다면 유한한 존재에서도 비슷한 관계가 성립해야 될 테고요. 그래서 있다는 그 자체로부터 하나의 현실이 아니라 보편자들 중에 가장 공허한 보편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현실일 수 없다고 말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순수한 있다는 그 자체를 최고의 또 절대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보편자일 수 없다고 말해줘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이 점이 신에 대해 참이라면 이것은 유한한 존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유효하다. 역시 참이다. 왜냐하면 사물들 속에서 있다는 그것에 의해 사물들이 현실적 존재들인 그런 현실이고, 즉 사물들을 현실적 존재들이게끔 하는 현실이고, 달리 말할까요? 사물들을 현실적 존재들로 있게끔 하는 현실이고, 이 현실적 존재들의 본질들은 개념적 추상화를 통해 비로소 보편자들로 파악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본질은 개념적 추상화를 통해 현실적 존재로부터 분리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개념적 추상화 이전에는 본질이 실존과 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주제는 우연적이고 파멸 불가능한 존재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이해된 바와 같이 존재는 그러므로 본질과 실존의 복합의 더불어 철저히 우연적이면서도 문자 그대로 파멸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연히 실존이 부여된 것이고요. 이 우연히 부여된 실존이 신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 한은 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멸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내나요. 어떠한 사물도 자신이 최초에 수용하지 않는 한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 즉 실존의 현실에 의존하기 때문에 철저히 우연적이다. 실제의 가장 낮은 수준에는 진료가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직접적으로 실존을 수용할 수 없고, 달리 말해 혼자서는 창조될 수조차 없다. 진료는 항상 한 형상의 진료이다. 그것은 하나의 형상과 더불어서만 구체화될 수 있고, 구체화가 콘크리에이티드예요. 크리에이티드가 창조인데요. 콘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구체화라는 것이 함께 창조된다. 그 형상이 진료를 얻게 되는 것이 구체화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화는 진료와 형상이 함께 창조되는 것이다. 그런 말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실존은 진료가 그것과 더불어서만 구체화되는 그런 형상을 통해서만 진료에 도달된다.
실존은 형상을 통해서만 진료에 도달된다. 그러면 진료도 실존하게 되는 것이네요. 그러나 그렇게 형상과 진료가 구성되어 있는 바로 그 본성은 형상과 진료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그 본성은 이렇게 할까요? 진료 구성되어 있는 바로 그 본성, 즉 진료를 지닌 형상은 하나의 존재가 되기 위해 여전히 실존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진료가 형상애로의 잠재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료가 형상이 될 잠재성, 가능성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료가 그것에 속해 있는 그런 본성도 그 자체로 그것을 하나의 존재이게 하는 실존함의 현실애로의 잠재 속에 있다. 본성, 즉 진료를 지닌 본질도 실존함의 현실애로 향한 잠재성, 가능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철저히 우연적인 존재는 또한 파멸될 수 없고,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성격들의 조합을 역설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환영이다. 이것은 계속해서 재발하는 같은 환영, 그 실존에 대한 본질의 사입이 우위성이다. 실존이 본질보다 우위에 놓인다. 서로 호혜적 관계에 있지만 실존이 존재의 핵에 해당하므로 실존이 본질에 대해 우위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존의 우위성이 있고 이것이 존재의 파멸 불가능성을 보장한다. 신이 부여한 실존은 신이 스스로 제거하지 않는 한 계속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을 지닌 존재는 파멸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존의 우연성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현실적 존재들이 그것들의 원인에 대해 우연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것들이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단지 다른 한 방식일 뿐이다. 우연적이다라는 말은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실존의 우위성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는 우연성이 말해졌고 여기서 우위성이 말해집니다. 바로 유한한 존재들의 철저한 우연성이 극복되었다는 것과 일단 극복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우연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존함의 순수한 현실의 최초의 결과는 그것이 원인 짓는 것에 바로 그 실존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그것들의 결과들에 대해 말해질 수 있는 최초의 것은 그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만약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인데 아마도 하나의 순수한 형상이거나 어쩌면 진료와 형상이 복합된 하나의 본성일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이 이전에 그것들 각각은 하나의 존재인데, 왜냐하면 그것들 각각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존함의 최초의 실존함의 순수한 현실의 최초의 결과는 어떤 것이 실존이네요. 어떤 것을 원인 지으면서 그것을 있게끔 하는 것이 그 순수한 현실이 최초에 하는 작용이고 그 결과는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인에 대해 우연적일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는 존재이고, 그래서 이 점은 실제의 핵에 대해서도 바로 그것의 이름으로부터 나타나듯이 그러하다. 즉 있다도 존재이다라는 것인데요.
to be로부터 being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여기 설명을 보면 있는 그것이라는 정식 속에는 그것 that which가 실존의 적절한 수용자인 실체가 있고 또 있다. 곧 실체가 수용하는 것이 있다. 다시 읽어볼까요? 있는 그것이라는 정식 속에는 그것이 곧 실체의 적절한 수용자인 실체가 있고 또 있다가 곧 실체가 수용하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이겠네요. 달리 말해 존재는 자신이 발휘하는 있다의 덕으로 계속해서 있는 바의 것. 존재는 that which is being 현재 분사조 현재 진행형의 의미니까 계속해서 있는 것이네요. 명사인 en스는 에세 하벤스 있다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래서 en스라는 이름은 동사 s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한 교설에 있어서는 존재라는 앞말은 어떤 한 존재인 바의 사물과 이것을 하나의 존재이게끔 하는 실존적 현실을 함께 의미하지 않고는 결코 사용될 수 없다. 토마스의 교설 속에서 존재는 사물과 실존적 현실을 함께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생성으로서의 실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익숙하게 말하는 것은 존재는 단지 그것인 바에 무엇이다라는 것이다. 존재는 그 자신의 본질이고 그래서 그것은 본질의 성격들을 드러내야만 하고 그 성격들은 본질적인 자체성과 본질적인 불변성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 실존은 항구적인 다름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항구적인 생성이기 때문이다. 철학자들 특히 본질주의 철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존재는 본질이다. 여하튼 실존하든 안 하든 본질이다. 그리고 이 본질에는 자체성과 불변성이 속한다. 반면에 현실적 실존이라는 것은 이것은 본질에 대해 항구적인 다름이다. 왜냐하면 본질은 불변적인데 현실적 실존은 항구적인 생성이기 때문에 실존하는 한 계속 자신을 생성시켜야 하지요. 자기 생성이라는 것은 자기 불변성이라는 것과 차이 나니까 그래서 본질과 실존을 이렇게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본질과 생성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가정에 의존해 있지만 그런데 그 반대가 참이다. 본질은 결코 생성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생성의 최종적 원인이며 생성의 가능성의 형상적 조건이다. 생성의 원인도 본질이고 생성의 가능 조건도 본질이라는 것이네요. 본질이 생성의 방향을 좌우하지요. 본질이 생성의 방향, 목적을 좌우하니까 생성의 원인이자 생성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본질이 그분의 실존과 하나인 그런 신 속에서의 경우와 같이 오직 실존만 있는 곳에는 생성이 없다. 신은 있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특이한 본질이 아니라 실존의 순수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될 수 있는 바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분에 관해 말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은 있다라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본질이 나타나자마자 역시 어떤 다름이 곧 본질 자신의 가능적 실존으로부터
구분하는 그런 다름이 나타난다. 좀 애매하게 쓰여졌죠? 정리하면 본질과 실존 사이의 다름이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생성의 가능성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존재들의 계열에 속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예, 이것도 본질에 관한 것이다. 영어 표현으로는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본질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belong이라는 말이 있어서 여기에 속한다라는 말을 쓰기가 애매해서 관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지적 영혼들이 존속하기 위해서 또 작용하기 위해 그러한 신체들의 필요 속에 서 있다는 것이다. 지적 영혼들은 존속하기 위해 작용하기 위해 신체들의 필요 속에 서 있다. 영혼들의 측면에서의 그런 하나의 필요의 원인은 현실성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불완전성이다. 만약 영혼들이 혼자서 설 수 있고 can stand alone 이런 말이겠네요. 그것들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 자신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충분히 그것들 자체에 있어서 현실적일 것이고 그것들은 순수한 존속적 형상들일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진료적 요소도 그것들의 정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 반대로 하나의 인간 영혼의 본질이 신체와의 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의 순수한 정신일 것이다. 그 자체로부터 인간 영혼과 같은 한 형상은 어떤 더 나아간 현실화의 필요 속에서 있는 하나의 현실임이 분명한 듯하다. 여기서도 좀 애매하네요. 영혼의 본질이 신체의 관계를 수반한다. 그러면 신체의 진료와 결합되어 있는 영혼이니까 이건 순수한 영혼은 아니에요. 인간 영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순수한 정신이라는 것은 신체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신체에서 분리된 영혼을 가리킨 것이네요. 인간 영혼은 신체와 결합된 영혼이고 만약 신체와 분리된 영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순수한 정신이라고 말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음은 결코 하나의 영혼에 있어서 그것인 바의 무엇, 즉 영혼은 형상으로서의 그런 무엇인데요. 그런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인 바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잡하죠? 물음은 또는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영혼에 있어서 그것인 바의 무엇이 되는 것, become what it is. 영혼인 바의 형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인 바의 것이 되는 것, to become that which it is. 그러면 영혼 이상의 전체성을 말하는 것이네요. 즉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달리 말해 하나의 인간 영혼은 점점 더 많이 그것의 바로 그 정의를 현실화해야만 한다. 곧 인간 존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충실화하는 것이다. 근데 자신의 존재를 충실하는 방안이
영혼을 통해서 영혼의 여러 기능들 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영혼의 작용과 기능들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과 작용들에 의존해 있고요. 그러면 신체의 기능과 작용들을 발휘해서, 생리학적 기능과 작용을 발휘해서 영혼의 지적인 기능과 작용들을 발휘하면 인간 존재가 충실한 인간 존재로 되는 것이네요. 항상 그 자신의 존재의 절대적 충실애로의 실존적 잠재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존재의 절대적 충실애로 향한 실존적 잠재 능력 속에 있으면서 그런 한 형상은 그것이 겪고 있는 현실성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다중적인 기능들을 발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결핍은 본질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의 결핍인데 이 실체는 여전히 완전하게 그 자신의 본질이지 못하고, 그래서 더욱 충실하게 그 자신의 본질이기 위해, 여기서 실체는 신체를 지닌 본질, 진료를 지닌 본질이고요. 이 진료를 지닌 본질이 결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결핍으로 인해 그 자신의 본질에 도달해 있지 못하고, 또는 충실에 도달해 있지 못하고, 그래서 더욱 충실하게 그 자신의 본질이기 위해 일련의 기능들을 발휘함에 의해 그 자신의 존재를 성취해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진료가 영혼을 제약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제약은 진료를 가진 영혼의 어떤 결핍이다. 진료를 가진 영혼은 실체이니까요. 본질 자체의 결핍이 아니라 진료를 가진 본질인 실체의 결핍이다. 그래서 이 실체가 자신의 본질을 진료로 인해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들은 궁극적으로 그 실체를 그것의 완성에 한 걸음 가깝게 데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운동한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 생성된다는 것, 곧 점진적으로 그 자신의 존재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네, 여기서 생성된다를 become 연결선을 가지고 썼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점진적으로 그 자신의 존재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come to its own being, reach to its own being, 이런 말이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에 도달하는, 자신의 존재에 다가오는 것이 생성의 의미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진료가 자신의 형상 때문에 거기에 있는 까닭에 하나의 형상이 자신의 진료를 더욱 완전하게 현실화하는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완전하게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진료를 현실화함을 통해서 형상이 자신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네요. 그렇다면 우리 신체도 건강해야 하고 영혼도 건강해야 전체적 존재로서의 나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겠네요. 예,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